12.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동영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숙제도 좀 하고 있는데 대부분 올려놓으셨는데 숙제가 쉽지 않죠. 예, 못할 줄 알았습니다. 일반 대학원생 시켜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면서 두 번째 숙제가 특히 어렵죠. 첫 번째 거는 대부분 잘 하셨는데 강의 내용을 보면 이제 쉽게 따라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제어 문제인데 퍼즐로 이제 하는 게 쉽지 않다 이제 정도. 혹시 성공하신 분 계시나요? 제가 못 봐서 그럴 수 있는데. 성공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땐 다이나믹스를 안 썼죠 여기에.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내장된 뭐죠? 뭐 물리 텀을 써서 했는데 대부분 이제 컴퓨터 공학 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걸 툴 써서 이제 하는데 그런 걸 잘 하면 실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 이제 물리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정확하게 이제 써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수업 하면서 그 인버티드 펜들럼 모델을 미분 방정식 쓰는 것 포함해서 적용하는 걸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제 퍼즐 하는 거는 나중에 할 겁니다. 지금 퍼즐 룰이 자세하게 잡으면 룰이 한 49개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됩니다. 그걸 못 찾겠죠, 그게. 그 심플하게 해서는 잘 안 되고, 대략적으로는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기 써서 했는 거는 시뮬레이션 코드를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반 저기 스테이트 피드백으로 해서, 제하는 게 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 내용에 있던 내용을 한번 기본 살펴보기 전에, 다음 주 이제 중간고사죠. 자, 중간고사 내용을 한번 쭉 리뷰를 강의 영상에도 있긴 있었는데 지난 시간 강의하고 합쳐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쭉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쭉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이제 우리가 지능 시스템을 언급하면서 퍼즐 셋이 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A라는 집합을 우리가 X라는 입력 변수와 mu AX에 대한 소속 함수를 가지고 집합을 표현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소속 함수가 필요한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퍼즐 릴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퍼즐 릴레이션은 U라는 집합과 그 다음에 V라는 집합 두 개가 서로 릴레이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X축의 U의 도시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이제 V가 있으면 각각의 릴레이션에서 표현 정도 뭐 가깝다든지 멀다든지 그 숫자로 이제 디스크리트하게 표현했고 물론 이제 이거를 연속 시간으로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 관계를 설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함수가 이제 컴포지션이죠. 합성 함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U와 V를 나타내는 릴레이션 P, 자, U와 V를 포함하는 릴레이션과 그 다음에 Q, V와 W가 관계를 포함하는 Q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두 개를 합성해서 이제 뭐라 그러죠? P and Q를 P 합성함수 Q를 U와 W와의 관계. 그래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합성함수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합성함수를 구하면서 확장의 개념, 익스텐션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뮤의 A에 X가 있으면 릴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Y라는 우리가 다른 변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뮤의 A의 익스텐션
x와 y는 자, 이와 같이 y를 맥시멈 값으로 우리가 채워넣는 그렇게 익스텐션 시키는 방법을 수업 시간에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젝션 개념이 있었죠. 프로젝션은 뮤의 A 릴레이션이죠. 릴레이션이 있는 Q. 자, X와 Y의 릴레이션이 있는 관계에서 X가 최대가 되는 걸 선택을 한 걸 우리는 뮤의 Y. 그래서 B로 릴레이션이 중간에 X와 Y의 관계 있을 때 한쪽으로 Y에 대한 소속 함수 형태를 찾아낼 때 프로젝션을 사용한다 했습니다. 자, 이런 거 기본적인 걸 우리가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퍼지 룰을 처리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if proposition 1 then proposition 2 자,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얘를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게 이제 룰을 처리하는 방법이 implication이라 했죠. 자, implication은 이제 P이면 Q이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요거 관계가 이제 한 네 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뮤의 D 방법은 요거를 이제 not P와 Q 자,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자, max 그 다음에 1-mu P 그 다음에 mu Q P면 Q이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루카즈 Q가 방법이 있었죠. 루카즈 Q는 max 1과 1-mu A 플러스 mu P라 했죠. P, Q. 자, 이와 같이 처리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만다니 타입이 맥스 뭐였습니까? 미니멈을 취하죠. 두 개 미니멈 mu P, mu Q 하고 1-mu P. 자, 이와 같이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제일 쉬운 게 만다니의 미니멈 또는 프로덕트. 만다니 미니멈 엔진을 쓰면 두 개를 미니멈 취하는 거죠. 미니멈 mu P, mu Q.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짰는 거는 이걸로 다 한 거죠, 맞죠? 맨 마지막에 이게 제일 이제 프로그램 짜기도 쉽고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DNS 레스처 로카지 여기 QM 맞나? 자대네, 자대. QM이 아니고 이건 자대죠. 자대 방법이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implication 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퍼지 셋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퍼지 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입력 부분에 그 다음에 나온 게 inference. 자, 어디다 쓸까요? 자, 여기다 쓸게요. 자, inference는 A가 어떤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그걸 추론을 하는 그런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그래서 수프리멈 뮤에 A'이 들어오죠. A'에 X에 대한 집합이 들어왔을 때,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릴레이션이 있었죠. 뮤에 Q, X와 Y의 릴레이션을 포함하는 그러한 집합, 소속 함수가 있을 때 얘를 어떻게 연산을 합니까? T놈이라는 걸 이용했죠. T놈을 이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수프리머를 취해서 y에 대한 소속 함수 형태로 표현해요. 그래서 그림으로 해가지고 살펴봤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최종 결론을 뽑아내는 게 인퍼런스 추론 과정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동영상으로 이제 나타내는 게 마지막에 디퍼지피케이션. 디퍼지피케이션은 센터 오브 그래비티 COG 방법을 대표적으로 쓰고 무게중심법.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푸는 게 센터 오브 에버리지 COA 방법을 쓴다 했습니다. 센터 오브 에버리지. 그래서 이 방법은 자, 출력 Y는 자, 입력에 해당되는 멤버십 펑션의 모든 웨이트의 합, 그 다음에 출력의 각 룰에 해당되는 Y의 대표값에다가 웨이티드 썸 현재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게 무게중심법이라 했죠. 그래서 무게중심을 일일이 다 적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소속 함수에 자, 두 개가 이렇게 이제 나타났다 하면 여기에 이제 최대값이 W1, 여기 최대값이 W2.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있는 출력값이 Y1 바, Y2 바. 자, 출력이 각각 이와 같이 나오는.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인퍼런스 엔진을 통해서 나온 소속 함수가 이와 같이 됐다고 했을 때, 자, 이와 같은 거를 출력 Y는 W1 더하기 W2분의 Y1 바 곱하기 W1 더하기 Y2 바 W2로 계산해도 센터 오브 그래비티하고 비슷하게 결과가 나오더라 해서 심플하게 우리 계산하는 방법을 동영상 다 보셨으면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 하는 게 이제 시험 범위입니다. 자, 뭐 대충 한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했죠, 우리가. 예. 퍼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쭉 하면서 엔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짜는 것, 파이썬으로 짜는 것까지 쭉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 해서 할 수 있으면 뭐 중간고사 준비는 충분히 될 것 같고, 문제는 한 5문제 정도 영어로 냅니다. 그래서 쉽게 뭐 해석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뭐 시험 시간에 질문하셔도 됩니다. 문제 잘 모르면 그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한 지난 내용이나 질문 있으십니까? 뭐 해당 부분 잘 모르겠다 하신 분. 그래서 이제 지난 동영상 강의에서 살펴본 거는 이제 퍼지파이어 중에서도 싱글톤 퍼지파이어. 그러니까 왜 싱글톤 퍼지파이어를 쓰냐면 실제로 퍼지 시스템에 이렇게 있으면 입력은 우리가 센서를 통해서 어떤 특정 값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얘가 확률로 표현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실제 데이터로 들어올 때는 싱글톤 퍼지파이어를 씁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X 스타라는 값이 입력이 됩니다. 원래는 얘가 어떤 가우시안이나 어떤 퍼지 셋으로 표현해서 어떤 집합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이와 같이 A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자, A 분산은 A이고 그 다음에 센터 값은 X 스타라는 분산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싱글톤 퍼지파이어면은 이제 그 값이 1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미니멈이나 프로덕트를 쓰면 1이 곱해지거나 미니멈 하죠. 그러면 이제 얘는 그냥 원래 우리가 퍼지 엔진에 있는 이게 이제 별로 표현이 안 되는 것처럼 되죠. 그래서 요 대신에 X 스타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계산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출력 소속 함수를 구하는 게 이제 최종 골이죠. 그래서 이게 구해지면 우리 마지막에 디퍼지파이어로 무게중심법을 이용해서 출력을 뽑아낼 수 있는데, 자, 여기 있는 게 이제 앞에 말했던
입력에 대한 데이터 특성,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f then 룰이죠. x가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멤버십 펑션 y의 멤버십 펑션. 그래서 프로덕트 인퍼런스 엔진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룰이 m개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익스포네셜 두 개 곱해지니까 곱해진 거를 여기 이제 맥시멈을 찾으려면 이걸 이제 2차 방정식 형태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풀어보니까 이제 그 센터 값이 맥시멈 되는 게 이와 같이 됩니다. 이제 강의 자료에는 이걸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되고, 자, 만약에 미니멈 인퍼런스 엔진을 쓴다 그러면 이 두 개 곱한 거 대신에 미니멈을 취하죠. 그러면 미니멈을 취하면 가우시안의 분포가 이렇게 두 개 있죠. 자, 여기에서 민을 취하니까 이 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민의 맥스는 중간 지점, 자, 이 지점에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아지는 지점.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센터가 A입니까? A의 A바 X 마이너스 X 스타. 자, 이게 입력에 대한 센터 값이 되고, 자, 여기는 if then 룰에 원래 있는 시그마에 대한,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 스타 대신에 뭘 썼나요? X 바 썼네요. X 바. 자, 근데 여기는 왼쪽이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라고, 자, 표시가 안 되네. 자, 마이너스라고 식을 풀면 이제 여기에 X 센터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넘기고 하면 X A 마이너스 A 바가 A에. 자, 그렇게 해서 하면 두 개의 평균 값을 구하는 형태인가? 어쨌든 이 센터 값이 나옵니다. 가우시안 분포하고 뭐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그렇게 해서 각각에서 최대값이 있는 부분을 x 대신에 뭐 민을 취하거나 이제 프로덕트에서 맥스를 취하니까 거기에 센터 값을 우리가 대신 대입해서 값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설명이 이제 지난 시간에 부분에 있고, 그래서 이런 가우시안에 대한 걸 쓰는 이유가 노이즈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게 이제 분포가 멤버십 펑션이 이렇게 퍼져 있으면 거기에 이제 묻히는 겁니다. 노이즈가 이렇게 사라질 수 있는 그런 특성도 있다. 그런 게. 자, 그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디퍼지파이에서는 원래 이제 무게중심법이죠. 자, 그래서 모든 멤버십 펑션의 합 분의 웨이티드 썸 분자 분해 해서 이걸 이제 대표값인데 대표값하고 적분값하고 해서 이게 어떤 게 무게중심이 될 건가 대표값을 찾는 방법이죠,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찾는 방법은 이제 계산이 조금 복잡하고 적분을 해야 됩니다. 자, 센터 오브 그래비티 무게중심법은 그래서 무게중심법 대신에 센터 에버리지 방법을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웨이트를 모두 더하고 그 다음에 y바를 곱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론부 부분에 나왔는 게 이게 이제 0.6, 0.3 이렇게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크기가.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0.6, 0.3 넣고 이 출력값은 0, 1 이렇게 쓰면 0, 1 대입하면 쉽게 y 값이 나오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출력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내면 센터 에버리지 방법으로 뭐 찾는 게 나오겠죠. 자, 뭐 적분하는 거는 여러분 하는 게 시간 오래 걸리고 머리 아프니까. 자, 맥시멈 디퍼지파이어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만약에 출력 부분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최대가 되는 출력, 그 다음에 여기에 최대되는 출력 두 개 비교해서 최대값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냥 맥시멈 디퍼지파이어. 만약에 이런 형태로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에 최대값 되는 게 일정하게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센터 값을 찾는, 출력으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특징이 뭐냐면 멤버십 펑션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 출력이 막 흔들립니다. 이게 맥시멈 디퍼지파이어. 거기에 단점이 있습니다. 계산은 쉽겠지만 실제 뭐 계산할 때는 y 값 축이 왔다 갔다 하겠죠. 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주어졌을 때 룰이 있고, 자, if 파트도 멤버십 펑션이 A1, A2고 출력도 A1, A2 뭐 똑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이 들어오면 거기에 곱해지는 퍼지 소속 값이 정해지겠죠. 자, 그렇게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출력 멤버십 펑션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출력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주어진 방법에 대해서 싱글돈 퍼지 파이어를 쓰면 if 파트, 자, A와 A2 두 개의 조건, 그 다음에 입력에 대한 걸 쓰고, 그 다음 출력까지 다 곱한 거죠. 그 다음에 맥시스를 쓴 겁니다. 그래서 자, 각 룰이 두 개죠. 룰이 두 개. 자, 왜 맥스냐? 앞에서 룰 두 개면 각각의 룰에 대해서 나온 값에서 가장 큰 값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수프리멈 쓰게 되어 있죠. 그게 이제 맥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각각의 인퍼런스 엔진 통해서 나온 값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최대값이 어떻게 되냐면 삼각형 모양이 여기는 0.42, 그 다음에 0.12, 그래서 0, 1, 그래서 센터 에버리지 값으로 계산하면 y가 대략 0.2다 해서 출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퍼지 시스템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x 값이 입력이 두 개 들어온 거죠. 자, 입력이 뭐가 들었냐면 0.3, 0.6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자, 입력이 두 개, 하나는 0.3, 하나는 0.6 이렇게 들어와서 출력 y를 찾아보니까 0.22인가 이렇게 출력이 나옵니다. 퍼지 인퍼런스 엔진이라네. 이 라인은 뭐 약자를 몰랐었나 모르겠네. FIS 퍼지 인퍼런스 시스템이라고 해요. FIS. 어쨌든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 과정이. 자, 이따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구한 거가 0.187 나오니까 대략 0.2 비슷하게 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맥시멈 인퍼런스 엔진을 썼을 때 또는 다른 임플리케이션 룰을 썼을 때 값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최종 그림은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그림을 이제 만약에 그리는 걸 알았다 했을 때, 자, 최대 맥시멈 인퍼런스 엔진은 요 사이 꼭대기에 있는 거죠. 최대 값이.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것의 중간이 대략 이제 0.35가 됩니다. 여기는 0.35. 센터 에버리지 디파이브 하이어를 쓰면 이제 0.5 앞에서 계산했는 거. W1, W2가 1, 1 이렇게 되니까 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문제가 내기가 쉽겠죠. 문제 이렇게 딱 주고, 룰 주고, 멤버십 펑션 주고, 입력이 얼마 들어왔을 때 출력을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하시오. 네. 자, 그리고 이제 요 문제를 한번 퍼지를 한번 해보시려 했는데 프로그램 짜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결국은 카트를 이렇게 움직여서 펜들럼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핵심되는 스테이트 변수가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자, x는 이제 x 속도해서 여기 2차 미분 방정식이죠. x축을 움직이는 게. 그리고 각도는 각도 2차 미분 방정식. 그래서 4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식을 원래 역학식을 이용해서 쓰니까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뭐 이걸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수식 개발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세타 닷, 그 다음에 세타 두 번 미분, x 미분, x 두 번 미분, 막 이렇게 좌우에 막 섞여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연립해서 풀면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식을 전개는 쭉 해놨는데 크게는 이제 두 개씩이에요. 자, x에 대한 변화. 물론 세타가 움직이면서도 x에 영향을 주죠. 지금 x의 미분.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건 세타에 대한 2차 미분식이 있습니다.
그럼 두 개를 연립해서 지금 풀어야 되죠. 그래 여기도 세타 있고 x2닷 있고 막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느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정리를 한 게 요겁니다. 지금 두 개씩. 근데 이 식도 보면 시뮬레이션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x2닷 있고 세타2닷 있는 식이 있는 변수로 표현하면 좋은데, 이 안에도 이제 세타2닷 있고 여기도 x2닷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풀면 될까요? 이거? 연립해서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 지워도 되죠? 여기 보면 x 두 번 미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세타 두 번 미분 한 게 있죠. 자, 저거를 넘기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그러니까 m하고 라지 m하고 스몰 m이 1, 1이라 했으니까 2분의 1. 자, 그 다음에 ml 다 1이죠. L 코사인 세타 두 번 미분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ml 사인 세타 닷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0.5 예, 6. 이게 첫 번째 식이죠. 세타 닷을 여기로 투 닷을 여기로 넘겼습니다. 자, 마찬가지 여기도 x2 닷이 있죠. 그래서 세타 2 닷 플러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곱하기 x2 닷은 g의 사인 세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이거를 우리가 x2 닷 세타 2 닷, 자, 이와 같은 형태로 풀기를 원하죠. 그러면 이 앞에 매트릭스가 하나 나오죠. 뭐냐면 x2 닷은 1이고 세타 2 닷은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세타, 그 다음 밑에 거는 세타 2 닷, 그 다음에 x2 닷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각각식을 넣으면, 자, 여기에 인버스 하면 나오겠죠. 어차피 연립해서 풀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x2 닷, 세타 2 닷이 각각 뭐에 대한 함수? x와 세타 닷 해서 4개의 변수에 해당되는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식은, 자, 라지 x 닷은 자, fx u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x가 상태가 뭐였냐면 우리 x 미분, 세타 미분 4개 상태로만 여기에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f는 f1, f2, f3, f4 자, 이와 같이 4개 벡터 식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자, 그걸 푸는 게 이제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퍼지 룰을 만들 때, 각각의 이제 범위를 정하죠.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움직이는 범위를 정하고, 각각 이제 뭐 몇 개 등분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개인가요? 7개 영역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퍼지파이어는 싱글돈 퍼지파이어를 쓴 겁니다. 그리고 룰 자체가 이제 이게 막대를 움직이는 거 보고 앵글이 길게 기울어졌는 거하고, 그 다음에 속도가 빨리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왼쪽으로 힘을 많이 줘야 되죠. 자,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기울 때는 왼쪽으로 또 많이 줘야 되고, 자, 그거를 이제 각각의 룰을 해준 겁니다. 각각의 힘을 줘야 될 부분, 그런 룰을 적용을 해서, 자, 요 룰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앞에서 배운 각 엔진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계산한 방법이 이 그림에서 나오는 그런 형태고, 나중에 최종대에서는 디퍼지피케이션해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 오늘 수업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요 비슷한 걸 할 겁니다.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제 돌아가는 코드인데, 제로가 어디가 not define이고 append append 여기 이거 아닌데. 이거 맞나? 맞는 것 같네. 메인.m인가 이게? 있는 거 맞는데. 이거 아닌데. 버티다. 딴 거다. 다른 파일을 해놨네. 버티드. 요거죠. 앞에 신스를 이제 여기에 플랜트에 적어 놓은 겁니다. 요거는 그 기본 틀은 첫 시간과 둘째 시간에 조교 왔을 때 같이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죠. 룬지쿠타 푸는 방법. 저 그거 그대로 쓰고, 지금 제어기는 스테이트 피드백만 했습니다. 퍼지 아직 안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반 제어기 썼는 걸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조건이 앵글을 0.1로 줬을 때 4개 상태가 이제 수렴해서 0으로 가는 거 보죠. 그때 이제 입력입니다. 입력이 이렇게 해서 아주 잘 수렴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래 얻는 건데, 요거는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올려드리면 요거 분석해서 여러분들 다른데 이제 적용할 때 요거를 갖고 퍼지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 제어기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룬지쿠타 미분 방정식 실제로 이제 여기서 푸는 거죠. 자, 푸는 거고, 미분 방정식 앞에서 제가 쓴 겁니다. 자, 4개의 1차 미분 방정식을 다 이제 쓴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선형화해서 이제 제어기를 구했습니다. 선형화한 매트릭스, 그때 구한 제어기 개인이 4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어떻게 구했냐면, 여기서 구했죠. 그래서 U는 매트릭스 K 곱하기 현재 상태, 그냥 이에 곱해서 이제 입력을 이용해서 피드백스 루프를 이렇게 돌린 겁니다. 그래서 퍼지도 마찬가지. 입력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인버티드 펜들럼 시스템이고, 자, 여기에 4개의 상태가 나오죠. 뭐냐면 X 미분, 세타 미분. 자, 4개 상태가 나오고, 여기 이제 제어기입니다. 컨트롤러.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입력 형태로 피드백에서 저기 들어가는데, 여기 입력이 U를 계산하는 게, U는 KX 지금 쓴 겁니다. 그래서 이 X가 벡터 X입니다. 벡터 X. 이 X가 4개를 해서 4개를 곱한 거죠. 그래서 K1, K2, K3, K4 하고 X 4개, X 미분, 세타 미분. 이렇게 하면 입력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에러가 발생하는 것만큼 개인을 쭉 어떻게 곱해서 나와야 되는가를 여기 안에 이제 컨트롤러가 구현해 놨는데, 이거 대신에 이제 퍼지 인퍼런스 시스템으로 대체해서 각각의 X 4개 변수가 입력 변수를 하고 입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룰이 나오죠. 자, 그거를 룰을 정해서 여러분들 구현하면 똑같이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정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각 상태의 입력을 그림을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를 갖고 여러분들 누가 이제 아주 좋은 예시를 보여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얻었어요. 그러면
X1 같은 초록색이죠. 이 상태를 보겠습니다. 자, X1의 초록색, 파란색이고, 위치죠. 위치, 속도는 이만큼 크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타는 이제 어느 정도 중간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됐을 때, 입력이 뭡니까? 요때. 0초 조금 지났을 때. 입력은 대략 얼마 줘야 된다. 나오죠. 그래서 얘도 퍼지 룰을 이렇게 나누면은, 각각의 딱딱딱딱 해서 룰이 나오겠죠. 몇 개 포인트를 찍어서. 그러면 요 경우에 움직이는 걸 특성을 살펴보고 룰을 한 뭐 5개나 10개 정도 해서 녹여내는 거죠. 그래서 뭐 잘된 케이스가 뭔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걸 룰로 해서 만들어가면 이제 기본 요거하고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엔진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면 퍼지화 시키고 그 다음에 룰만 정해 놓으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는 툴에서 출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올려드리면 요걸 기반으로 어쨌든 오늘 이 D 시간에 배우는 그 내용으로 퍼지로 나중에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 네,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파이썬이 좀 쉽지 않은 게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 C나 다른 프로그램을 쓸 때는 배열 중심으로 많이 하죠. 우리가 상태나 이렇게 표현하면. 근데 이제 여기서는 파이썬이 대용량 데이터나 이런 거 처리할 때 용이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뭐 합치고 뭐 붙이고 이런 명령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append라는 걸 많이 써요. 근데 append는 배열로 된 건 append가 안 돼요. 그래서 리스트 형태의 데이터 타입을 갖고 일단은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얘를 이제 여러분들 배열 형태로 변환시켜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만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수월하게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 샘플된 이 코드들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도 문제 푸는데 그게 혹시 저기 시험 칠 때 파이썬도 시험으로 할까요? 네, 프로그램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파이썬은 시험 안 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중간에 10장, 11장 있는 내용은 수학적인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뭐 스킵하고 좀 더 실제적인 거를 한번 해보도록. 자, 퍼지에서 뭐 어쨌든 중간고사 전에 최종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인버티드 펜들럼 경우에 정답이 있으면 내가 각각의 출력 데이터 상태를 보고 거기에 입력을 뭐 넣었는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테이블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게 우리는 룩업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자, X 상태가 크거나 그 다음에 X1 미분이 작다. 그럴 때 입력은 크게 넣는지 작게 넣는지 이렇게 각각의 룰이 있죠. 룩업 테이블처럼 그렇게 이제 찾아내는 게 룩업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룩업 테이블 형태로 어떻게 퍼지 시스템을 코드를 짜는가. 그래서 오늘 샘플 코드도 보게 될 거고, 자, 그걸 알게 되면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데이터가 왔을 때 내가 얼마든지 퍼지로 해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만 잘 알아도 석사학위 논문 정도는 이제 그냥 요거대로 적용시켜 보는 게 하나에 되겠죠. 자, 그래서 인풋 아웃풋 가지고 어떻게 만들 건지, 그 다음에 트럭 베커라는 이제 트럭 운전하는 거예요. 운전하는 걸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로 퍼지로 시스템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룩업 테이블 형태의 퍼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엔진은 다 했습니다. 자, 했고 거기에 대한 정리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정리를 하고 그 단계별로 이제 어떻게 정리할 건가를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 자, 그거를 이제 데이터 세트를 X와 Y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게 페어가 있겠죠. 페어가 쌍이 데이터 페어 쌍이 그걸 N개가 있다 하겠습니다. 데이터 페어가 N개.
물론 x는 x 디멘전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입력 변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입력이 어쨌든 여기에 이제 여러 개 들어오고, 자, 그다음에 출력을 데이터도 있고. 그럼 x와 출력. 이게 이제 x 입력이고 여기에 출력 y. 이 데이터 쌍이 n 개가 있습니다. n 개에서. 이해가 되시나요? 현장에 계시니까 이제 막 감이 확 오죠. 이제 데이터 보고. 자, 그리고 그 입력의 범위가 알파에서 베타로 범위가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뭐 무한대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죠. 전부 다 바운드는 있죠. 자, 그 바운드를 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알파와 베타에서. 자, 그러면 이 범위가 정해있으니까 우리가 퍼지 셋으로 만들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퍼지 셋을 디파인을 합니다. 인풋 아웃풋 스페이스를 커버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알파와 베타 범위에 자, n 개의 범위를 만드는 걸 이제 각각 퍼지 셋을 정합니다. 자, 그래서 자, x가 입력이고 y가 출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쌍이 들어오는데 여기가 이제 알파, 여기가 맥시멈이 베타. 저도 마찬가지 알파 y, 베타 y. 그 범위 안에 데이터가 어디 찍히겠죠? 쌍이 하면 여기 이제 뭐 데이터가 찍히면 1번부터 P1부터 뭐 여러 개에서 Pn 개까지 데이터가 쌍이 쭉 찍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퍼지는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이제 x의 범위를 우리가 멤버십 펑션으로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자, x가 작다, 중간, 크다. y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분하게 트라이앵귤러 멤버십 펑션을 해도 되고 뭐 가우시안을 써도 되고 여러분들 편한 대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요거를 이제 각각 A1, A2, A3 자,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멤버십 펑션. 얘는 B1, B2, B3 이렇게 형태로 이름을 정할 수 있죠. 각각 멤버십 펑션의 이름을. 자, 그러면 얘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어떤 데이터는 요 룰에 속한 데이터가 있을 거고 어떤 데이터는 요 룰에 속한 데이터가 있겠죠. 맞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 y라기보다는 얘가 이제 두 개로 하겠습니다. x x1, x2라 하겠습니다. 출력은 여기서 출력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small, 여기는 big, 여기는 medium 뭐 이런 명령을 낼 수가 있겠죠. 자동차 속도 제어라 생각하면 거리가 멀면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 브레이크를 크게 밟아야 된다. big, medium, small 뭐 이렇게 명령을 요 집합에 있으면 이게 이제 각각에 채워지는 게 룩업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어쨌든 영역을 나눠라. 영역을 나누고 데이터를 범위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인풋 아웃풋 데이터를 가지고 룰을 생성하는 겁니다. 지금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인풋 아웃풋 데이터 페어 한 개 한 개를 가지고 룰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면 자, 데이터가 여기서 이제 이게 미호의 A이고 얘는 미호의 B라 하겠습니다. 소속이 되어 있는데 데이터가 이제 여기에 하나가 들어왔다 하겠습니다. 여기 데이터가 대략 이제 뭐 이 값이 여기서 알파가 0에서 베타가 10까지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 0에서 10까지 멤버십 펑션 두 개로 나눴는데 자, 여기서 대략 이제 4에 대해서 입력이 들어왔다 하겠습니다. 값이. 그러면 여기에서 멤버십 펑션 mu A도 소속이 되어 있고 mu B에도 소속이 되어 있죠. 그럼 눈으로는 내가 mu A 선택한다고 되죠.
근데 실제 데이터로 여러분 멤버십 펑션을 이렇게 나눠놓고 어디에 속하는지 컴퓨터는 계산을 해야 되죠. 그게 조금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눈으로 보고 하나하나 일일이 찍으면 그냥 요거는 뮤 A 보고 뮤 B면 뭐 명령 뭐다 이렇게 하는데, 프로그램을 짜려면 이게 이제 많아지면 일일이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과정이 필요한데, 어쨌든 인풋, 아웃풋 n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인풋, 아웃풋 페어를 가지고 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자, 예를 들면 이제 x02가 있고 02 위에 첨자는 데이터 들어오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 페어, 두 번째 페어 이렇게 쭉 있는 거고, 아래 첨자는 x가 이제 1과 2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오고 출력이 이제 한 개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0.8,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6, 그 다음에 멤버십 펑션이 두 개 소속되어 있죠. 지금 여기 한 것처럼. 하나는 0.8, 하나는 0.2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0.6, 0.4. 나머지 퍼지 셋은 다 0이 되겠죠. 그럼 출력은 내가 여기 보니까 값에 해당되는 거는 두 개, 0.8, 0.2 이렇게 이제 중복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데이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이제 내가 입력 데이터 x1과 x2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x1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b1에 속하고 b2에도 속합니다. 자, 두 번째 것도 보니까 b1, b2 여기 s1에도 속하고 s2에도 이렇게 속하죠. 그다음 출력도 여기 그때 이제 내가 인풋 아웃풋 데이터를 아니까 그 데이터를 보니까 C에도 속하고 B1에도 속합니다. 자, 그래서 인풋 아웃풋 데이터에 룰을 정해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if 자, x1이 b1이고 x2가 s1이면 자, 출력 y는 c2로 하라. 룰이 한 개 나왔죠? 그렇게 룰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실제 프로그램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b2도 있고 여기도 막 섞여 있죠. 그러면 계산해서 그 중에 제일 큰 값으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서 우리가 엔진을 돌려서 제일 큰 값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디그리를 정한다는 겁니다. 각 룰에 나온 것의 디그리 중에 제일 큰 값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영향도가 제일 큰 거죠. 그래서 각 룰에서 나온 걸 실제로 이제 이건 프로덕트 인퍼런스 엔진으로 계산한 거죠. 그래서 입력 파트, 그다음 출력 파트가 이제 곱해진 거 다음에 룰 1에서 앞에서 계산할 때 보니까 0.384 나왔는데 여기는 다른 룰을 해보니까 0.4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룰을 우리가 선택하고 얘는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작은 값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디그리, 이제 디그리를 그냥 요 웨이트를 써도 됩니다. 자, 웨이트로 해서 각 디그리를 활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그 룰 자체를 없애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풋 아웃, 그 다음에 룰 베이스로 퍼지 시스템을 하는데, 우리가 찾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자, if A면 B 해라 이렇게 되는데, 자, 룰을 이제 데이터 가지고 막 하죠. 근데 데이터에서 중복대가 A인데 A면 C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명령을 같은 조건인데 충돌나죠. 자, 이렇게 하는 거를 최대한 배제시켜야 돼요. 충돌나는 부분에. 그래서 그거는 디그리라는 걸 이용해서 최대한 데이터를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1과 x2의 각각의 범위 내에서 멤버십 펑션을 정하고, 자, 거기에 해당되는 룰들을 적어냅니다. 자, 컴퓨터는 프로그래머 하든지 사람이 일일이 하면 데이터 개수가 많지 않으면 그 데이터에서 여기서 이제 출력을 낸 걸 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쓴 게 지금 엔진은 선택을 해야 되죠. 이제 미니멈 인퍼런스 엔진을 할 건지 프로덕트를 할 건지. 자, 그 다음에 싱글턴 퍼지를 할 건지 아니면 가우시안을 쓸 건지 뭐 이렇게. 입력은 대부분 우리가 크리스판 값이 들어오니까 싱글턴 퍼지 파이어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 부분 디퍼지 파이어 할 때는 센터 에브리지를 할 건지 뭐 아니면 그래비티를 쓸 건지. 자, 정해놓고 다음과 같이 우리가 쓰면 되는데, 자, 요거는 트럭 베커 컨트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능숙한
트럭 운전사가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나 운전을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쫙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데이터를 다 모으죠. 자, 그러면 이걸 갖고 그대로 구현합니다. 자, 근데 지금 뉴럴 네트워크로 이제 인공지능 학습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이걸 수만 번 해가 데이터 얻어가지고 그 일반화 시키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번만 잘 보여주면 그걸로 난리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룩업 테이블이 난리지입니다. 난리지를 잘 만들어 놓으면 이것 가지고 활용을 하면 돼요. 실험이 많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난리지를 트랜스퍼 시킨 겁니다, 지금. 노하우가 묻어나는 방법인 거죠. 자, 그래서 트럭의 엑스퍼트가 하는 그런 것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인풋 아웃풋 페어를 저장하죠. 그래서 룩업 테이블로 디자인하면 사람을 대치시키겠습니다. 자, 요 예제입니다. 자, 요 박스 안에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제로, 요렇게 이제, 요 위치고, X축의 위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0도로. 자, 0도의 위치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핸들을 꺾어서 운전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위치에서 X는 20으로 가고, 각도는 90도로 주차하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백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뭐 들어가든지 뭐 운전자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운전하는 건 입력은 컨트롤 입력은 파입니다. 여기서 핸들을 꺾는 입력이고, 일정한 속도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X의 미분이 있을 거고 Y의 미분이 있고, 어쨌든 이렇게 움직이겠죠, 파이에 대해서. 자, 이 데이터를 실제로 모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지날 때 X가 처음에 1일 때부터 쭉 10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그때 이제 트럭의 이제 위치 데이터 파이를 적은 겁니다. 그러면 XY 좌표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두 개 데이터만 있으면 되고, 파이와 X. 이때 이제 사용한 제어 입력 세타입니다. 세타가 제어 입력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도에서 쭉 하면서 이제 결국은 0도로 하고, 위치는 90도. 10의 위치에서 90도가 딱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인풋, 이거는 스테이트 상태, 그때 사용한 입력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놨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초기 상태 10에서 시작했습니다. 10. 그래서 먼저 앞에 5가지 절차. 첫 번째, 각도는 마이너스 90도에서 270도. 자, 그 다음에 위치는, 지금 뭐죠? 위치는 0에서 20. 그 다음에 제어 입력은 마이너스 40도에서 40도. 이렇게 구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풋, 아웃풋 데이터를 가지고 퍼지 룰을 정하죠. 정하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이 퍼지 룰 베이스로 퍼지 시스템을 해서, 여기 프로덕트 인퍼런스 엔진, 싱글턴, 아주 쉬운 것만 해놨죠. 프로덕트는 곱하기만 하면 되고, 싱글턴 데이터 넣고, 자, 결론 부분은 이제 센터 에버리지 방법. 그렇게 해서 되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범위를 정한 게 이제 X 같은 경우는 0에서 20, 5개 퍼지 룰러. 자, 그 다음에 파이는 7개 퍼지 룰러. 자, 그 다음에 명령, 세타는 7개 명령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데이터 한 개가 페어가 들어오면 각 룰이 막 제너레이션 되겠죠. 자, 그렇게 제너레이션 되는데 디그리를 다 계산해서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부분 룰은 다 소거하면 남게 되겠죠, 뭔가. 그래서 남은 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가 만약에 센터에 있고, 세타가 센터에 있으면 핸들은 C 중간에. 그 다음에 이쪽은 대략 B3 이렇게 이제 크게 되고, 여기서는 스몰 쪽으로 이렇게 가네요. 오른쪽으로는. 어쨌든 이게 이제 룰이 어떤 경향이 쭉 보이죠. 이게 보면 우리가 실제로 운전할 때 어떤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하는 게 몸에 익혀 있지만, 데이터로 보면 이렇게 이제 지난번 처음에 할 때 우리가 팁 하는 거 그래프 이렇게 그렸죠. X, Y 축에 이 산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듯이. 자, 이게 이제 그런 실제로 크기를 보면 그렇게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룰이 정해지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룰이 있지. 그 다음에 여기 범위 다 정해져 있고 멤버십 펑션 정해져 있죠. 그러면 이제 구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룩업 테이블은 이 룩업 테이블에 룰을 만들어내는, 생성하는 그걸 이제 룩업 테이블이에요. 자, if된 룰은 이제 앞에서 이렇게 이제 디그리를 앞에 정한다 했죠. S2고,
자, x가 S2 영역에 있고 파이가 S2에서 있으면 세타가 S2다 하면 이제 계산해 보니까 1 디그리가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중복되는 게 있나요? 자, 요거. 자, S1이면 S1 다 3개죠. 근데 얘는 디그리 계산하니까 0.18 나왔어요. 자, 여기는 보면 같은 S1이 0.6 나왔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걸 선택을 하고 같은 조건일 때 어떻게 됩니까? S2고 다 똑같은데 S2 어쨌든 요런 걸로 우리가 디그리를 해서 룰을 소거하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XY가 움직이는 걸 수식적으로 살펴보면 X가 이제 앞에 핸들하고 코사인과 사인의 관계로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세타가 제어 입력이죠. 세타가 입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건 X, Y와 파이로 이렇게 이제 이터러티브하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룰이 지금 몇 개 있어요, 대략? 대략 봐도 5, 5, 25, 뭐, 한 26개 있죠, 맞죠? 자, 대여섯 개의 룰은 써놔야 됩니다. 써놔야 되는데, 자, 어딨냐면, 자, 요거는 몇 개의 룰만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요거를, 지금, 어디죠? 거기, 잠깐 10분 쉴 동안 내가 저기, 그 LMS 거기에 강의 자료 요거 파일을 올려 놓겠습니다. 그걸 보고, 지금은 룰이 몇 개밖에 없습니다. 룩업 테이블이 있으니까, 실제로 요걸 분석한 다음에 룰을 20몇 개를 채워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겠습니다.